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480선을 넘겼습니다. 크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긍정적으로 소화해냈기 때문이었고요. 시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몇 가지 업종이 강한 매수세가 돈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키워드 바로 AI 골드러시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챗 GPT 돌풍으로 발생한 여러 기업들의 AI 추격전, 그리고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 분석하면서 이 챗 GPT 수혜 종목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1.3% 올라서 2,483.64포인트였고요. 코스닥도 0.93% 상승해 마감 지수는 779.98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이날 5,926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기관 역시도 36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에 개인 이날 5,634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379억 원, 기관이 289억 원 사자세를 보였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381억 원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2월 들어서 가는 종목이 잘 가는 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IT 서비스 업종, 그리고 챗 GPT와 연관된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날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은행 업종도 상승했습니다. 먼저 AI 서비스, IT 서비스 업종 애플이 애플페이 한국 출시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지다 탄력을 받았습니다. 은행주는 이날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한금융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4조 6,423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KB금융그룹에 뺏겼던 리딩뱅크 자리를 3년 만에 다시 되찾아왔고요. 우리금융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 1,69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전체적으로 신한과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총 16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4대 금융지주 외에 이날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고인 2,6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챗 GPT 관련주 이날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에 더해서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네이버까지 AI 경쟁에 뛰어들며 시장의 이목이 AI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구글이 바드를 공개한 데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대화형 기술을 접목한 검색 엔진 새로운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고요. 바이든은 챗 GPT의 중국판 서비스인 어니봇을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도 올 상반기 서치 GPT 출시를 예고했죠. 이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네이버 이날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AI 반도체 수요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했습니다. 요즘에 아직 안 오른 챗 GPT 관련주 없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챗 GPT 관련주들 한번 표로 보실게요. 두세 배씩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올 들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246%,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42%, 셀바스 AI가 108%, 알체라가 97%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챗 GPT 관련주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걸까? 어떤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더 클까? 여러 고민이 드는 시점인데요. 사업이나 이름에 무조건 AI가 들어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 손실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오늘 챗 GPT를 써봤어 연진아라는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챗 GPT,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선별하는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용자를 빠르게 늘리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레거시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력이 충분하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체하기 힘든 유니크한 기업이라면 단기 거품이 식어도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네이버와 SK텔레콤, KT, LGU+, 솔트룩스라는 종목들을 픽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원 80전 오른 1,260원 1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 만에 1,260원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원화 가치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480선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2,500을 돌파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좀 녹록지 않아 보여요.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면 2,500을 박스권 상단으로 한 2,480선 정도가 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K증권은 코스피 2,500을 보이지 않는 천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하려면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지금 국제 경기 추세의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구조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없죠.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주주 환원 재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업종은 일부에 국한돼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과매도와 과매수 영역에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SK증권 눈여겨볼 업종으로 방어주와 저밸류 종목 그리고 IT 외의 종목, 중국 관련 종목까지 꼽았습니다. 시장이 2,500을 목전에 두고 다시 차익 실현으로 내림세를 보일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와 LG, 두산에너빌리티, NC소프트, 메리츠 금융지주, 넷마블과 한온시스템, GS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이슈까지 체크하시죠.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